50살 과부의 가슴이 2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30살 총각, 20살 나이 차이.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집 기와를 고쳐주러 온 그날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50살 과부 김 씨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 어언 20년. 혼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 이제는 고독도 익숙해졌다. 아주머니 계십니까? 대문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손을 닦으며 대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30즈음 되어 보이는 건장한 총각이 서 있었다. 누구신가요? 저는 이 동네에서 기와 수리를 하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며칠 전 비 올 때 아주머니 댁 지붕에서 물이 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실제로 며칠 전 비가 왔을 때 안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혼자 사는 과부가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돈도 넉넉지 않아 그냥 참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부른 적이 없는데요. 동네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은 제가 먼저 찾아뵙고 도와드리라고요. 철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따뜻해서 김 씨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20년 동안 남자의 따뜻한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돈이 별로 없어서. 아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동네 어르신들 댁은 제가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철수는 능숙하게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김 씨는 마당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젊은 남자의 탄탄한 등판과 힘차게 움직이는 팔뚝. 20년 만에 보는 남자의 몸이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김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50살 먹은 과부가 30살 총각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부끄러웠다. 아주머니, 여기 기와가 많이 깨졌네요. 새 걸로 좀 갈아야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철수가 소리쳤다. 김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를 내면 떨릴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다 고쳤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괜찮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 씨는 안으로 들어가 찬물 한 바가지를 떠왔다. 철수는 고맙다며 벌컥벌컥 마셨다. 물이 턱을 타고 목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럼 저는 이만. 철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김 씨도 모르게 입이 열렸다. 점심 드시고 가시겠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김 씨는 자신이 놀랐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환하게 웃었다. 그래도 될까요? 배가 고프긴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상에 마주 앉았다. 김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며 철수는 감탄했다. 어머니 손맛이 그립던 차였습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가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주머니도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김 씨의 가슴이 뭉클했다. 20년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힘드시죠?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김 씨는 애써 웃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다. 철수는 그런 김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밥을 다 먹고 철수가 일어섰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다음에요? 네. 지붕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주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또 먹고 싶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20년 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다. 그럼 언제든 오세요. 철수가 돌아간 뒤 김 씨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계속 뛰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50살 과부고 저 사람은 30살 총각인데.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김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가 보고 싶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대문 앞을 쓸면서 혹시나 철수가 지나가지 않을까 기웃거렸다. 하지만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김 씨는 자신이 한심했다. 50살 먹은 과부가 30살 총각을 기다리다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니, 그 전에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밤만 되면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던 모습, 땀 흘리며 일하던 모습, 밥 먹으며 맛있다고 하던 모습. 모든 게 선명했다. 김 씨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한숨을 쉬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여자로서의 감정, 사람으로서의 외로움. 부인 계십니까?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여몄다. 네, 잠깐만요. 대문을 열자 철수가 서 있었다. 손에는 막걸리 한 병과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다. 지난번에 밥 얻어먹어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라고. 아이고, 이런 걸 왜. 그냥 오셔도 되는데. 김 씨는 얼떨떨하게 받아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붕 점검하러 왔습니다. 요 며칠 비가 왔는데 괜찮았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철수는 다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김 씨는 마당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번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냥 보고 싶었다. 한참 후 철수가 내려왔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잘 고쳤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점심 드시고 가시겠어요? 또 폐를 끼쳐도 될까요? 폐라니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운데 같이 먹으면 좋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김 씨는 얼굴이 빨개졌다.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하지만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혼자 먹는 게 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또 한 상에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대화가 많았다. 장사는 잘 되세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요즘 동네에 기와집이 많아서요. 장가는 안 가셨어요? 그 질문이 나오자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 하지만 궁금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한번 약혼했었는데 파혼당했습니다. 왜요? 당신 같은 사람을. 집이 가난해서요. 상대 집에서 싫어했습니다. 그 뒤로는 장가갈 생각이 없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김 씨는 가슴이 아팠다.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부인도 재혼하시면 좋을 텐데요. 아직 젊으신데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늙은 과부를 누가 거들떠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합니다. 늙으셨다니요. 부인은 아직도 아름다우십니다. 순간 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철수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 말하시면 안 돼요. 김 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철수도 당황한 듯 황급히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밥을 다 먹고 철수가 일어설 때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 오실 거죠?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오고 싶은데. 와도 될까요? 오세요. 언제든.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인은 아직도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20년 만에 들은 남자의 칭찬이었다. 김 씨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아름답다고? 그게 진심일까? 아니야. 그냥 예의상 한 말이겠지. 내가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 사람도 나를.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30살 총각이 50살 과부를 좋아할 리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철수는 또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번 다른 핑계를 대고 왔다. 기와 점검, 담장 수리, 대문 고치기. 김 씨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핑계라는 것을. 하지만 막지 않았다. 그가 오는 게 좋았다. 그와 함께 밥 먹는 시간이 행복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요즘 김씨 댁에 젊은 총각이 자주 드나든다더라. 쯧쯧 과부가 채통도 없이. 나이가 20살이나 차이 난다던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김씨는 얼어붙었다. 물동이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 곧 더 큰 소문이 퍼질 것이다. 이러면 안 돼. 철수에게 그만 오라고 해야 해. 하지만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철수를 보지 못한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소문이 퍼진 후 김 씨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철수도 오지 않았다.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이게 맞아.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김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빈 것 같았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온종일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았다. 닷새째 되는 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세차게 마당을 때렸다. 부인, 계십니까? 빗속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깜짝 놀라 뛰어나갔다. 대문을 열자 온몸이 흠뻑 젖은 철수가 서 있었다. 왜? 이런 비에. 부인이 걱정돼서. 며칠 동안 안 보이셔서.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동네 반대편에서 뛰어온 모양이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김 씨는 철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젖은 옷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 순간 김 씨의 손이 떨렸다. 안방으로 들어온 철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여름이었지만 소나기에 젖어 추웠던 것이다. 옷을 벗으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김 씨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왔다. 하지만 철수는 망설였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입술이 파래졌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적삼끈을 풀기 시작했다. 철수는 움찔했지만 가만히 있었다. 젖은 적삼이 벗겨지자 탄탄한 가슴과 어깨가 드러났다. 김 씨는 숨이 막혔다. 20년 만에 보는 남자의 맨살이었다. 부인. 철수가 김 씨를 쳐다보았다. 김 씨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려던 손이었는데 어느새 그냥 그의 살결을 만지고 있었다. 죄송해요. 김 씨는 황급히 손을 뗐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하지만 철수는 김 씨의 손을 잡았다. 부인. 네? 부인이 보고 싶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김 씨도 모르게 고백이 튀어나왔다. 이제 숨길 수 없었다.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부인, 저는. 철수가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김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는 부인이 좋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가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부인이 좋습니다. 눈물이 김 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기다린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말. 안 돼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철수는 김 씨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너무나 따뜻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남들 말이 무슨 상관입니까?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철수의 품에 안겼다. 저도 좋아요. 당신이. 철수는 김 씨를 꽉 껴안았다. 젖은 몸에서 물이 묻어났지만 김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품이 너무나 따뜻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았다. 오직 두 사람만 있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김 씨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 씨는 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손을 놓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부인,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를 남자로 봐주실 수 있습니까? 나이 어린 총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 김 씨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신은 제게 가장 멋진 남자예요. 철수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김 씨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김 씨는 눈을 감았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20년 만의 스킨십이었다. 20년 만의 사랑이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비가 그친 후 철수가 옷을 입으며 말했다. 내일도 올게요.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매일 올 겁니다. 사람들이 내버려 두세요. 저는 당당합니다. 부인을 사랑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김 씨는 미소를 지었다. 2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조심히 가요. 그리고 네, 사랑해요.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사랑합니다, 부인. 철수는 약속대로 매일 왔다. 아침에 왔다가 점심을 먹고 가기도 하고 저녁 무렵에 들러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 씨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갑게 식어갔다. 아니, 저 나이에 채통도 없이 쯧쯧 젊은 총각을 집에 들이다니. 과부가 외로우면 그렇게 되나 봐. 김 씨가 우물가에 나가면 안악들은 수군거리며 피했다. 장에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과부 할멈 총각이랑 놀아하며 놀려댔다. 김 씨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하지만 철수 때문에 참았다. 철수가 있으면 그 모든 게 견딜만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이장이 찾아왔다. 김 씨 부인 잠깐 나와보시오. 마당에 나가니 이장뿐 아니라 동네 원로 어른들까지 서너 명이 와 있었다. 모두들 굳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도 아시지 않소? 요즘 동네에 무슨 소문이 도는지. 이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철수란 총각 말이오. 그 총각이 여기 너무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자자하오. 그건 지붕 수리하러. 지붕 수리가 매일 필요하오. 아침부터 밤까지 있다 가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옆에 있던 늙은 양반이 지팡이를 쾅 내리쳤다. 과부가 젊은 총각을 유혹한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소. 이게 무슨 꼴이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 씨는 억울해서 소리쳤다. 유혹이라니 자신은 그저 좋아할 뿐이었다. 그럼 뭐요? 사랑이라도 하는 거요? 이장이 비웃듯 물었다. 김 씨는 입을 다물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사실이로군. 쯧쯧 50살 먹은 과부가 30살 총각하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요? 우리는 진심입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들은 코웃음을 쳤다. 진심? 웃기는 소리 마시오. 나이 차이가 20살인데. 무슨 진심이요? 그 총각이 부인 재산이나 노리는 거 아니오? 철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 뭐요?
정말 사랑한다는 거요? 50살 주름투성이 과부를? 그 말에 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은 늙고 추한 과부였다. 철수가 정말 자신을 사랑할까? 부인, 정신 차리시오. 그 총각은 곧 부인한테 질려서 떠날 거요. 그럼 부인만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거 아니오?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오. 부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오. 이제 그만 그 총각 만나는 걸 그만두시오. 안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돌아봤다. 철수가 대문 밖에 서 있었다. 철수, 내가 어떻게 해? 이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철수는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이장님, 저는 김씨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가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을 운운하느냐. 늙은 양반이 소리쳤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부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혼인하고 싶습니다. 순간 모두가 입을 벌렸다. 김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다. 혼인? 내가 미쳤구나. 너희 어미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시겠느냐.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철수는 김 씨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부인,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김 씨는 눈물이 쏟아졌다. 꿈만 같았다. 2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자신에게 누군가 청혼을 하다니. 철수, 나는 안 됩니다. 이장이 소리쳤다. 우리 동네는 그런 걸 허락할 수 없소. 과부가 젊은 총각을 꼬셔서 혼인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저는 꼬신 적 없습니다. 철수가 먼저. 닥치시오. 여자가 염치도 없이.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았다. 저 과부 때문에 우리 마을 채통이 말이 아니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 총각도 정신 차려라. 내가 속는 거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김 씨를 비난했다.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하십시오. 철수가 김 씨 앞을 가로막고 섰다. 돌멩이가 철수의 어깨를 맞췄다. 피가 흘렀다. 철수. 김 씨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철수는 꿈쩍하지 않았다. 제가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돌을 던져도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했다. 철수.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만. 싫습니다. 저는 부인 없이 못 삽니다. 사람들의 야유가 더 커졌다. 돌멩이가 더 많이 날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버텼다. 세상이 모두 적이 되어도 두 사람은 함께였다. 그날 밤 사람들이 돌아간 후 김 씨는 철수의 상처를 치료했다. 어깨에 맞은 돌 때문에 피가 흘렀지만 철수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웃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김 씨는 눈물을 흘렸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하지만 이러다가 당신만 다칩니다. 나는 당신한테 짐이 될 뿐입니다. 짐이라니요. 부인은 제 삶의 이유입니다. 철수는 김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부인,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드셨습니다. 약값을 마련하려고 온갖 일을 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돈도 좋고 신분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다.
내 마음이 이끄는 사람을 따라라. 철수는 김 씨의 손을 꽉 쥐었다. 부인을 처음 봤을 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부인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저와 똑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다. 두 번째 왔을 때 부인이 지어주신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밥을 먹고 싶다. 세 번째, 네 번째. 올 때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하지만 나는 늙었고 당신보다 20살이나 많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철수가 김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부인,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부인의 주름진 얼굴이 좋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부인이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으니까요. 부인의 희끗한 머리카락이 좋습니다.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부인의 고생을 말해주니까요. 철수. 저는 젊은 처녀가 아니라 부인이 좋습니다. 부인의 따뜻함이, 부인의 마음이, 부인의 모든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 마음이 부인을 원하는데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 하지만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 둘입니다. 부인,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평생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철수는 김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저는 부인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부인만 제 곁에 있어 주신다면 세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김 씨는 철수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철수는 꿈쩍하지 않았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김 씨는 철수의 얼굴을 보았다. 진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거짓이 없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젊은 여자를 만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 사랑할 사람은 부인뿐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아줄 수도 없어요. 젊은 아내처럼 일을 도와줄 힘도 없어요. 아이는 없어도 좋습니다. 부인과 단둘이 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미 충분히 강한 분입니다. 20년을 혼자 견뎌내셨지 않습니까? 김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2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 그리움,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철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김 씨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고맙습니다, 부인. 평생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늙은이를 사랑해줘서. 부인은 늙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철수는 김 씨의 이마에, 눈꺼풀에, 볼에 입을 맞췄다. 김 씨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다. 20년 만에 느끼는 사랑이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내일부터 혼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부인과 당당하게 혼례를 올릴 겁니다. 혼례를. 정말로? 그럼요. 제대로 된 혼례를 올려야죠. 부인을 정식으로 제 아내로 맞이할 겁니다. 김 씨는 믿을 수 없었다. 50살에 다시 혼례를? 하지만 철수는 진심이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나이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 집에 대한 이야기, 서로에 대한 사랑 이야기. 김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약속대로 혼례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내 정신이 정말 나갔구나. 내가 그걸 허락할 것 같으냐? 이장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혼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마을에서는 내가 법이다. 이장은 철수를 쫓아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갔고 그 다음 날도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악랄해졌다. 김 씨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안악들이 침을 뱉었다. 저 나이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젊은 총각 꼬셔서 재산이나 뜯어먹으려는 거겠지. 쯧쯧 과부가 정조도 없이. 김 씨는 참고 또 참았다. 철수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어만 갔다. 어느 날 저녁 김 씨의 집 담장에 누군가 똥을 발랐다. 대문에는 음탕한 과부라고 써붙였다. 김 씨는 밤새 그것을 닦아냈다. 철수가 보면 마음 아파할까봐. 하지만 철수는 다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와서 담장을 새로 발랐다. 부인 힘드시죠? 제가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부인을 지킬 수 있도록. 철수는 김 씨를 꽉 껴안았다. 그 품에서 김 씨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철수가 장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네 청년들이 몰려왔다. 야, 철수. 정신 차려. 내가 그 과부한테 홀린 거야. 맞아. 그 여자가 무슨 약이라도 먹인 게 틀림없어.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정신으로 김씨 부인을 사랑합니다. 사랑? 웃기는 소리. 너 같은 젊은 놈이 50살 과부를 사랑한다고. 한 청년이 철수의 멱살을 잡았다. 다른 청년들도 달려들었다. 정신 차리라고. 내가 나중에 후회한다. 주먹이 날아왔다. 철수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철수는 맞받아치지 않았다. 때리십시오.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놈이 정말. 청년들은 철수를 마구 때렸다.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때 김 씨가 달려왔다. 소문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김 씨는 철수를 감싸 안았다. 청년들의 주먹이 김 씨의 등을 때렸다. 비켜. 저 과부 때문에 우리 동네가 망신당하고 있어. 때리려면 나를 때려요. 철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김 씨는 철수를 놓지 않았다. 청년들의 주먹이 계속 날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은 채 맞았다. 그만들 하지 못하겠나?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년들이 멈칫했다.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김진사였다. 어른께서 물러서거라.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들이 물러섰다. 김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일어나 보거라. 철수가 김 씨를 부축해 일어났다. 둘 다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철수, 내 마음이 진심이냐? 예, 진사님. 저는 김 씨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젊은 여자를 만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은 부인과 함께할 것입니다. 김진사는 김 씨를 보았다. 부인은 어떠신가? 저도 철수를 사랑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법이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김진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자네들도 알아야 하네. 이 길은 험난할 것이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진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네. 자네들의 혼례를 인정하겠네. 진사님. 김 씨는 믿을 수 없었다. 가장 보수적인 어른이 그들의 편을 들다니.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네.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자네들을 축복하겠네. 김진사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반대했다. 진사님, 이건 안 됩니다. 마을의 채통이. 채통?
진정한 사랑보다 중요한 채통이 어디 있나? 자네들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가? 김진사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료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수는 웃었다. 부어오른 얼굴로 웃는 모습이 김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래도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저는 부인과 함께할 겁니다. 김 씨는 철수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사람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김진사의 도움으로 혼례 날짜가 정해졌다. 보름 후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철수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김 씨를 찾아왔다. 혼례 준비를 함께 했다.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지만 그래도 준비할 것들이 많았다. 부인, 이 옷은 어떻습니까? 철수가 장터에서 산 붉은 치마 저고리를 보여주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갈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인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혼례 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서요. 김 씨는 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20년 전 남편과 혼례 올릴 때도 이런 옷을 입었었다. 그때는 젊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부인, 왜 우세요? 나는 이제 늙었는데. 이런 옷이 어울릴까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인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철수는 김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 씨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부인, 혼례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 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씨도 알고 있었다. 혼례를 올리면 부부가 되는 것이다. 진짜 부부가. 나는 20년 동안 남자를 잊고 살았어요. 몸도 늙었고. 당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부인, 그런 걱정 마십시오. 저는 부인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두려웠다. 50살의 몸이 30살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혼례 전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김진사와 몇몇 마음씨 좋은 이웃들만 왔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간소한 예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서약했다. 저 박철수는 김씨 부인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겠습니다. 김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김씨는 박철수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겠습니다. 김진사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이니라. 하늘과 땅이 허락한 인연이니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느니라. 짧은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다. 저녁이 되자 집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철수는 새색시처럼 수줍어하는 김 씨를 바라보았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김 씨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부인, 아니. 이제는 제 아내입니다. 네. 당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나눴다. 합한주였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떨리십니까? 철수가 물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떨립니다. 사실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이요? 네.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부인이 제 첫 여자입니다. 김 씨는 놀랐다. 30살까지 총각으로 지냈다니. 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부인을 만났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김 씨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김 씨의 손을 잡았다. 부인, 제가 처음이라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도. 오래되어서. 기억도 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김 씨의 뺨에 입을 맞췄다. 김 씨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사랑합니다, 부인. 저도. 사랑해요. 촛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했다. 철수의 손이 김 씨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김 씨도 철수의 옷을 벗겼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부인, 아름답습니다. 거짓말. 나는 늙었는데. 아닙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철수는 김 씨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주름진 피부, 처진 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김 씨도 철수의 탄탄한 몸을 느꼈다.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아프시면 말씀하십시오. 괜찮아요. 천천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격렬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렸다. 고통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다. 20년 동안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자신이 여자라는 것,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부인, 괜찮으십니까?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철수는 김 씨를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사랑합니다, 부인. 평생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다.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 상관없었다. 오직 서로만 있었다. 새벽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다. 말없이 체온을 나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행복하십니까? 철수가 물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도 행복합니다. 부인과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을 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혼례를 올린 지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김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철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김 씨는 정성껏 아침밥을 차렸다. 둘이서 마주 앉아 먹는 밥이 꿀맛 같았다. 오늘도 일 나가십니까? 네, 옆마을에 기와 고칠 집이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점심은 이거 드시고. 김 씨는 정성껏 싼 도시락을 건넸다. 철수는 고맙다며 김 씨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여보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김 씨는 좋았다. 50살의 누군가에게 여보라고 불린다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김진사가 인정한 부부였고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김 씨는 동네 안악 하나와 마주쳤다. 예전에 가장 심하게 욕했던 안악이었다. 김 씨는 피하려 했지만 안악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김 씨 부인. 네. 미안합니다. 예전에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김 씨는 놀랐다. 사과를 받을 줄은 몰랐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네. 안악은 쓸쓸하게 웃었다. 저도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평생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나이 들어서라도 진짜 사랑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부러웠습니다. 김 씨는 안악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 말이. 행복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인 덕분에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뭔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김 씨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진사가 집을 찾아왔다. 잘 지내고 있는가? 예, 진사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 씨와 철수는 공손하게 절을 했다. 김진사는 흐뭇하게 웃었다. 보기 좋구만. 사실 오늘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네. 무슨 부탁이십니까? 우리 손녀가 혼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안이 가난하다고 부모가 반대를 하고 있지. 자네들 이야기를 들려주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씨와 철수는 기꺼이 승낙했다. 김진사의 집에서 손녀와 그 부모를 만났다. 저희는 나이 차이가 20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철수가 말했다. 김 씨도 덧붙였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도 재산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녀의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손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김 씨와 철수는 마을의 사랑 전도사가 되었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 씨가 웃으며 말했다. 철수도 웃었다. 모든 게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이 아니었으면 20년을 더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1년이 지났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부러워했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다정한 부부가 있다니.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뒷산에 올라갔다. 꽃이 만발한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김 씨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매일 아침 부인 얼굴을 보는 게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먼저 늙을 거예요. 병들고 추해질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때도 제가 부인을 돌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김 씨는 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맞잡혔다.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여보, 저기 봐요. 김 씨가 마을을 가리켰다. 마을 입구에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한 커플이었다. 우리 때문에 용기를 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철수는 김 씨를 끌어안았다. 김 씨도 철수를 안았다.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죠? 네, 죽는 날까지. 그럼 천국에서도 함께해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두 사람은 마을의 자랑이었다.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부부. 나이를 초월한 사랑. 세상의 편견을 이긴 사랑.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다. 여보,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요? 매일이 행복할 겁니다. 우리 함께 있는 한.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미래도 그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김 씨와 철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졌다. 옛날 옛적에 50살 과부와 30살 총각이 있었는데